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 여론조사 공정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국힘당과 거의 붙었다고 합니다. 전주만 해도 15% 민주당이 뒤지고 있었는데 친일 매국 논란 때문인지 거의 같아졌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이 조사가 얼마나 보수 편향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차기 대통령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51.4, 한동훈이 34.1%가 나왔습니다. 다자 대결에서도 그 15%, 16%의 격차는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중도 확장력은커녕 자기 진영에서도 표를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오세훈, 이준석, 홍준표의 지지율을 다 더해도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야권 주자들을 모두 합하면 50%가 넘습니다. 이게 여론조사 공정의 결과인데도. 자, 총선 이전까지만 해도 여권 주자들의 합은 야권 주자들의 합보다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총선 압승 이후 다음은 이재명이네 라는 대세론이 민주 진영을 넘어 중도층까지 지배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이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지에서 왕따로 가고 있다. 최근 의료대란 속에서 내후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는 의견을 한동훈이가 냈고 그걸 용산에 제안했지만 윤석열이 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은 윤석열이 거부한 것도 아니고 한덕수 총리 선에서 거절당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예 대통령실에는 그 중재안이 전달되지도 않았다고 MBC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굴욕적인 퇴짜를 맞고도 한동훈은 기자들 앞에서는 의대 문제에 관련해서 정부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던 겁니다. 말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런 식의 구라를 치는 게 검찰이고 한동훈이죠. 그리고 오늘 추경호 국힘 원내대표는 한동훈에게 공개적인 망신을 줬습니다. 자, 참고로 지금의 국힘당 내 역학관계를 알 수 있는 장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재원 국힘 최고위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의사결정 주체는 원내대표다. 자, 그 맥락까지 볼게요. 진행자가 한동훈이 제3자 추천하는 특검법을 제안했으니 당에서도 뒷받침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는데 거기에 김재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당에서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하려면 그 의사결정 최고 결정권자가 바로 의원총회이고 국회 운영과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 주체는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와 먼저 협의가 끝나야 하는 사안입니다. 자, 원내대표가 무슨 힘이 있겠냐. 게다가 용산과 줄이 끊긴 한동훈은 바지고 용산과 직통하고 있는 추경호가 통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말 아닙니까? 우리 대표님은요 외부 행사 나가시고요 셀카 찍으시고 잘 다니시면 됩니다. 그분이 약속한 거 뭐 우린 잘 모르겠고요. 이 소리를 방송에서 대놓고 한 겁니다. 이러니까 한동훈이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 생중계를 철회했던 거죠. 거기서 공개적인 약속을 해봐야 의총은 물론 추경호를 도저히 넘을 수가 없으니까 진짜 비참한 상황입니다. 일단 좋아요 부탁드리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까지 눌러주세요. 이런 당내 역학관계가 있는 가운데 오늘 추경호는 한동훈에게 망신을 줬던 겁니다. 한동훈이 정부의 의대 증원 유예안을 제안하고 거부당하는 상황에서 오늘 추경호는 정부의 추진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당도 함께 할 생각이라고 말하면서 난 용산 편이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에 기자들은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을 했고 추경호는 이렇게 답합니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국민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의료개혁은 한치도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기자들은 거부당한 한동훈에 대해서 물은 건데 추경호는 용산이 한동훈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흔들림 없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질 수밖에 없죠. 한 대표가 대통령실에 유예 제안을 할 때 추 원내대표와 따로 논의는 없었느냐. 그러자 추경호는 당대표께서 여러 의료단체 또는 전문가와 얘기를 나누면서 아마 생각을 정리한 것 같다. 유예안과 관련해서 한 대표와 구체적으로 사전에 심도 있게 상의하거나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밖에서 의사들 소리 듣고 와서는 나와는 상의도 없이 스스로 생각을 정리해서 용산에 제안했다가 까였어요. 라고 말한 겁니다. 자,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한동훈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안 되는데요. 그럼에도 시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은 모레로 예정되었던 윤석열과 한동훈 등 신임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을 추석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통보했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연기 통보도
원내대표, 그러니까 추경호 측에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측은 오전 8시쯤 대통령실에서 만찬 연기에 대한 연락이 왔다라고 밝힌 반면 만찬의 주인공격인 한동훈 측은 연기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연락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추석 전에 당정이 만나서 화합하는 모양새를 추석 밥상에 올려야 하는데 그 대신 우리가 지금 만나기가 불편해요. 이 불협화음을 올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통령실에서는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입장은 일관된다. 변함 없다. 한 대표의 의견과는 전혀 무관하게 항상 일관된 입장이었다. 이런 논평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자, 보세요. 한 대표의 의견과는 전혀 무관하게 항상 일관된 입장이었다. 도대체 얼마나 강조를 하는 거야. 이건 뭐 거의 꺼지란 얘기죠. 자, 여기에 오늘 복귀한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의 제안을 배관시하지 말아야 한다며 오히려 우리 한 대표 만나서 잘해줄게요. 우쭈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동훈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안길지도 모릅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울 수도 있다. 외로워요 지금. 자, 하지만 민주당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이 울고 싶어하는 한동훈의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한 대표는 이번에 의료 대란을 수습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까이고 이 과정에서 스스로의 입지를 계속 좁히는 행보를 해왔다. 그런 면에서 보면 만나는 게 필요한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희는 당초부터 의료 대란 문제 등 민생이 핵심 주제였다. 모든 의제를 열어놓고 다룬다고 했지만 세제 개편 등 의제를 제안하자고 한 것은 저쪽이다. 한동훈 쪽이다. 그 과정에서 한 대표가 말했던 최병 특검을 대표로 취임하고서 한 달 만에 엎어버린 상황이 벌어졌다. 우리 당에는 이런 대표 회담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졌다. 자, 이렇게 회담 철회에 준하는 성명이 나오자 기자들이 백브리핑 시간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의제가 관철이 안 된다면 회담을 하지 않는 것도 고려하는가? 그러자 조승래 대변인은 대화라는 것은 각자의 주장이 있고 그 주장에 대해 서로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조정하거나 해서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여야 대표가 각자 당에 가서 설득하는 과정이 가능하겠냐는 걱정이 계속 있다. 그것과 관련된 의구심을 한 대표가 최병 특검법에 관련해 계속 만들어왔다. 그와 관련해 한 대표의 정치적 결단과 의지가 필요해 보인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대표 회담의 의미가 있고 그랬을 때 국민들이 기대하는 성과를 함의를 갖게 될 것이다. 자, 결단하라. 즉 독립해. 윤석열 버려. 그래야 만날 수 있지 않겠어? 어떻게 파토내? 어떻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에게 우리 곧 봐요. 이렇게 잘해주고 그 회담 준비 실무진들 선에서는 야 다리 끊고 와 라고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만에 하나 한동훈이 윤석열을 손절하는 순간 탄핵열차는 KTX가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한동훈이 쫄보라 윤석열을 손절할 리 없고 윤석열도 한동훈의 손을 놓을 리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동훈을 가혹하게 왕따시키고 있지만 이것은 윤석열의 조련 과정이라고 봅니다. 약속 대련이라고 뭐 표현할 수도 있고요. 윤건희의 지상 최대 목표는 퇴임 후에 안전입니다. 그것을 한동훈 버리고 오세훈한테 바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홍준표한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한동훈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을 잘 안 들어. 그래서 지금 시련을 주며 조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한동훈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조중동도 기득권 이너서클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언론들은 그래도 한동훈이 우리의 미래라며 한동훈 뛰기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을 좋아하는 어느 고3 학생이 그에게 손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마치 한동훈이 의대 증원 의제를 주도적으로 이끌 것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한동훈이 그것을 의제에서 뺐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약속 대련이든 뭐 조련이든 쇼든 뭐든 민주당은 오늘 간호법을 통과시킨 것처럼 윤석열만 협조하면 태세 전환하면 윤석열만 치워버리면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 법안들은 전광석화처럼 통과된다는 것을 계속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양곡법 다시 가자. 맞이겠습니다.